자, 이번 영상에서는 외부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 외부 데이터 이용하기 전에요. 여러분들 해주셔야 되는 게 제가 클래스룸에도 올려놨고 단체 카톡에도 지금 올려놓은 그 엑셀 언더바 이그잼.xls라는 파일이 있어요. 자, 이 파일을요. D드라이브 가온 언더바 R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프로젝트 폴더에다가 붙여 넣어 주시는 건데요. 자, 저는요. 여기 지금 화면 잠깐 봐주시면 저는 D 드라이브에 가온이라고 되어 있는 폴더에 여기 0526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폴더 안에 가서 자, 이 폴더 안에 이거 잠깐 지우고 이 폴더 안에다가 엑셀 파일을 좀 옮겨 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가져다 이렇게 놓을 거고요. 자, 우리 여기 가서 좀 볼게요. 저기 R 프로젝트에 가서 좀 한번 볼게요. 자, R 스튜디오에 가서 이렇게 좀 살펴보면 저는 아까 사용하고 있었던 그 프로젝트를 클로즈 했어요. 그래서 클로즈 프로젝트 하시고 뉴 프로젝트 하시면서 우리가 만들어 놨던 프로젝트 폴더들은 어디다 둘 건지 해놨던 경로에다가 저는 0526이라는 폴더로 새 프로젝트 경로를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 위에 보이시죠? 자, 만들었고요. 거기에 엑셀 파일도 여기 이렇게 가져다가 놨어요. 자, 근데 외부 데이터 가지고 오려고 할 때는요.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뭔가 내보내거나 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또 이거를 전용으로 하는 패키지가 설치가 되어 있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설치하는 패키지 파일을 한번 RStudio 켜졌으니까 한번 바로 해보죠. 인스톨 패키지. 자, 패키지 이름이요. 리드 엑셀이라 그래가지고 리드 엑셀이라고 하는 패키지 이름을 가져요. 자, 패키지는 항상 설치 먼저 하고요. 자,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설치가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는 뭘 한다 그랬죠? 패키지를 로드해서 사용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리드 엑셀이다라고 하는 설치된 패키지를 로드해서 사용해서 쓰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이그잼이다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요. 자, 여기에다가 리드 엑셀을 불러와라. 근데 어떤 엑셀이냐면 파일명 엑셀 언더바 이그잼.xls X라고 하는 확장자까지 이렇게 딱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일단 이제 불러오기는 불러올 건데요. 컨트롤 엔터해서 이렇게 불러왔어요. 불러와서 봤더니 오른쪽 편에 이렇게 데이터라고 하면서 20개 옵저브하고 5개의 변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레코드 20개에 변수가 5개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있는지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요. 자, 한번 가볼게요. D 드라이브에 우리 경로에 가면 0526이라고 되어 있는 폴더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엑셀 파일을 한번 열어와 볼게요. 자, 열어서 와서 이 파일을 봤더니 시트가 총 3개고요. 아마도 첫 번째 시트에 있는 데이터가 지금 이그잼 데이터 프레임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여기에 변수들이 5개가 있고요. 레코드 20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트에는 위에 변수명 있는 속성 값들이 없네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시트에는 레코드가 8개 있고 변수가 5개인 테이블이 이렇게 일단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지금 방금 가지고 온 파일은요. 특별히 어떤 시트를 선정하지 않았는데 바로 첫 번째 있는 데이터 한번 눌러볼까요? 아까 우리 봤던 거 있죠. 20개 레코드, 5개 변수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왔어요. 자,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있던 것 중에 나 두 번째 있는 시트 또는 세 번째 있는 시트만 가지고 오고 싶은데 그럼 그때는요. 이그잼에다가 제가 리드 엑셀 하고요.
자, 똑같이 적을 거예요. 자, 하는데, 자, 컴마를 하고요. 자, 우리 그 함수 안에 함수를 실행을 할 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의할 때 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그랬어요. 파라메터라는 게 있다 그랬는데, 여기도 시트라고 하는 파라메터가 있어요. 시트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컨트롤 엔터를 해보면, 자, 바뀌었죠? 변수 5개, 8개짜리로 실행해볼까요? 어때요? 방금 전에 갖고 온 건 20개짜리 첫 번째 시트에 있었던 거였고, 지금은 세 번째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보이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있는 데이터도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똑같이 해서 2라고 해주면 컨트롤 엔터 해볼게요. 자, 했는데 19개고 5개의 변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 봤더니 경고는 아닌데 new name이라 그래가지고 1은 1.1이고 50은 5.3이다라고 뭔가 새로운 뭔가 이름을 줬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여기 리네임이라는 변수명 변경하는 거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럼 지금 한번 열어보죠. 자, 열어봤더니, 자, 첫 번째 데이터가요, 위쪽에 있는 변수명으로 사용이 돼버렸어요. 아까 전에 엑셀에 1번부터 쭉 이렇게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1번 시트나 3번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첫 번째 행에 변수명들이 다 텍스트로 좀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줄부터 그냥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줄에 있던 그 숫자를 변수명처럼 활용을 하려고 얘가 임의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게 된 거거든요. 근데 나는 사실 그 첫 번째 데이터가 실제 내가 사용해야 되는 레코드였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는 쓸 수 있는 파라미터가 뭐가 있냐면요. 자, 똑같이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요. 여기다가 쉼표를 하고 컬럼 네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방금 혹시 보셨나요? 컬럼 언더바 네임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컬럼 네임즈를 펄스라고 이렇게 적어주면은 제일 첫 번째 줄에 있는 게 그 컬럼 네임 그 열 이름이 아니다라는 걸로 얘가 인지를 해요. 컨트롤 엔터 해볼게요. 컨트롤 엔터 하고 봤더니 다시 이제 20개의 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실행해볼까요? 1번부터 있었던 점수들은 나왔어요. 그리고 임의로 여기에 필드명이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필드명, 여기 변수명이죠. 필드명, 변수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있다가 또 특정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바로 실습을 해봤고요. 자, 교환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여기에 그 제가 프로젝트 폴더에다가 우리가 만든 이 파일을 붙여 넣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프로젝트 폴더에다 붙여 넣은 다음에 자, 리드 엑셀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설치를 합니다. 그죠? 자, 얘를 설치를 하고 설치를 했으면 사용하려고 로드라는 친구를 얘기를 하고요. 자, read 언더바 엑셀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빨갛게 적어 놓은 함수를 실행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불러올 때 그냥 파일명만 불러와 줘도 되고요. 그리고 혹시 폴더 위치가 안 맞는다라고 얘기하면 해당하는 D 드라이브 밑에 어떤 폴더 밑에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 엑셀 파일이다라고 이렇게 경로의 플레임을 적어주셔도 괜찮아요. 같은 프로젝트 폴더에 들어가 있으면 파일명만 불러도 바로 호출이 되는 거고. 자,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열어봤었던 엑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시트가 3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트였는데 첫 번째 시트에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되어 있는 20개짜리의 변수 5개짜리 표가 있었고요. 두 번째 그 시트에도 20개 데이터가 있었는데 변수명은 사실 보이지가 않았었어요. 그냥 바로 레코드만 20개가 쭉 연달아 되어 있었던 상태였고, 자, 3번 시트 같은 경우에는
레코드가 8개에 변수는 5개짜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불러오면 첫 번째 시트에 있는 내용이 호출이 되지만 자, 불러올 때 시트의 순서를 체크를 해주면 두 번째에 있는 데이터를 얘가 호출을 해서 이그잼에다가 할당을 해줘요. 자, 근데 세 번째에는 자, 두 번째 그 시트를 가지고 올 건데 두 번째 시트 제일 위쪽에 우리 아까 봤었던 이 표에 제일 위쪽에요. 필드명, 변수명이 명명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숫자가 엉뚱하게 이상한 형태로 변수명의 역할을 해버렸는데 원래 레코드하고 케이스에 훼손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 넘버가 아니고 열의 이름을 펄스로 하겠다. 열의 이름을 지정을 따로 안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 보이는 데이터는 레코드로서 케이스로서 그대로 유지해라. 20개를 하라라고 하는 이렇게 매개 변수 인자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외부 데이터 다뤄보는 거 해봤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이제 변수 다루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